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힐링센터에서 신기한 치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신기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약속한 대로 생활 습관 중에서 먹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는 것, 식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식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탉이 잘못 울면 지기 삔다. 목 비틀어 지기 삔다.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도 지기 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탉이 잘못 울면 죽음이다.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비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원래 뜻은 암탉과 수탉이 있고 암탉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성비하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암탉만 이야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수탉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고 수탉이 울면은 지기 삔다. 어느 것이 더 무섭습니까? 지기 삔다 협박 아닙니까? 협박. 완전히 협박에다가 실제로 수탉이 잘못 울면 어떻습니까? 목 비틀어 지기 삔입니다. 어릴 때 닭이 잘못 울면 죽임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닭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부지런함을 상징할 수도 있고 시간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게 있겠죠. 닭에 대해서. 그런데 수탉이 우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새벽닭이 울면 날이 새고, 또 해가 지려게 닭이 울면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고, 날이 밝아서 새벽닭이 세 번째 울 때는 밥을 먹는 때고, 점심때 울고, 때마다 울지 않습니까? 수탉이. 그런데 삼경에 울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수탉이 울면은 목 비틀어 지기 삔입니다. 참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닭의 상징이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뭘 의미할까요?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아내, 말씨를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은 집에 들어가서 시집살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씨, 솜씨, 맵씨 이런 삼씨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중에서 말씨를 상징하는 것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에서 여자가 혹은 며느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하는 말에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들어서 말을 가로채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남의 말을 또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옮기느냐에 따라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말씨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씨는 수탉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죠. 수탉이 우는 소리를 이야기할 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식습관 중에서 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첫 번째 제가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식습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비만이나 당뇨, 혈압, 고지혈, 혹은 골다공증, 이거 다 생활습관, 식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식이요법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대충 우리가 알아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만 환자나 당뇨 환자들에게 식습관, 저도 똑같이 상담을 해줬습니다. 이 일에 이렇게 안 해서 좀 관심을 갖거나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저녁을 일찍 먹으십시오. 일찍 작게 먹으십시오. 작게. 이렇게 상담해 줬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상담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녁을 일찍 작게 먹으라고 상담해 주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비만 환자들에게 상담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상담해 주고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는 게 언제 일찍 먹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닭의 울음입니다. 수탉의 울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기준은 해가 있는 동안에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비만과 당뇨, 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제일 좋은 식이요법입니다. 해가 있는 동안에 아침, 점심을 마음대로 드십시오. 많이 먹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해가 있는 동안에 먹는다면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준은 내과 사라면 다 압니다. 의사라면 다 압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보건인이라면 다 합니다. 왜? 소화 효소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이 소화 효소는 일정한 시간에 분비되는데 밤에는 분비되지가 않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해가 지고 난 뒤에 먹는 식사는 많이 먹거나 작게 먹거나 큰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음식물이 위에서 들어가서 부패가 되고 소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스나 독성이 발생해서 아침에 몸이 부석부석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나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에 대한 생활습관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생활습관은 시간과 소화효소의 분비 시간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생활습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숲탉이 잘못 울면 뭐라고요? 목 밑으로 쥐기 빈다. 삼경에 울면 안 된다. 왜? 삼경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자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화효소는 해가 있을 때 분비가 되므로 해가 있는 동안에 저녁을 먹고 해가 있는 동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영양의 소화 흡수가 되지만은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에 먹게 되면은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식습관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소화